TV조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입니다. 11시부터 2시간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오늘 여름인데 왜 장화를 신고 오셨습니까? 오늘 비 오잖아요, 전문가님. 이거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이거 비슷한 거 장화 많은데 말입니다. 자, 지금 발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숨기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들추세요? 그제 내가 들춰냈구나. 여러분들 일단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면은 야 오늘 레드가 오늘 2시간 연속으로 생방송이니까 아주 신이 났구나.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뭐 1시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족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는요. 우리 윤준 아나운서하고 저는 필리버스터까지 한 4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네. 하지만 오늘 2시간 연속으로 여러분들하고 매주 화요일 11시, 12시부터 이 2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모든 알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우리가 나오는 문제들이 앞으로 주식 전문가들이 다음 방송국, 그다음에 타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오늘 2시간 동안 일주일치 그 얘기를 제가 다 쓸고 풀고 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좀 집중해 주시고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시장 뭔가 이 밥을 한 끼에 다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1.6% 정도 빠지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 미국 증시는 장중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연중 계속해서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강했는데 왜 우리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전문가님? 그 두마면 잔소리죠.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떨어지고 있다. 네. 근데 나는 여러분들 네. 솔직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다시 출시가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즐기세요. 오늘 하락되는 걸 즐기십시오. 뭐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아나운서님 네. 주식을 오랫동안 아나운서님 주식 방송 지금 한 지 한 4년 됐죠? 아니요, 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4년 됐으면 4년 됐습니다. 얘기하지 그냥 2년이라고. 2년? 아무튼 엄청나게 솔직합니다. 어쨌든 근데 2년 동안 하면서 네. 아나운서님 느낀 게 뭡니까? 하루하루 호가창만 봐봤자 소용없다 이거예요. 아하. 님은 떠나갔고 양봉은 떠나갔고 양봉은 떠나갔는데 굳이 가만히 있어봤자 뭐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앞으로 향후 안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고요. 오늘 시장이 왜 중점적으로 빠지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뭐 특정 우량주만 코스피가 올라가면 뭐합니까? 중소형주들이 같이 올라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대감이 계속 요소가 생기겠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갈 거니까 오늘 시장이 빠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십시오. 즐기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이후에 뉴욕 증시는 오히려 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한참 앞서가는 상황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를 가져왔다라는 뜻인데 중소형주들 위주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좀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들이 좀 따라 움직여줘야 될 텐데 코스닥 지수가 너무나도 크게 빠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뉴욕 증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비둘기도 그려놨는데 금리 인하를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원래는 기다려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이제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그렇지. 말을 바꿨고요. 그리고 경제 경착륙 가능성도 낮다. 이제 경제도 천천히 연착륙할 수 있겠다라는 발언까지도 해줬는데 왜 우리 시장은 왜 떨어지는 건가요, 전문가님?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당연히 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들. 당연하죠? 하도 언론에서 자 일단은 리모컨 한번 줘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이 장면 한번 볼게요. 네. 일단 트럼프 피격 이후 지지율이 급등이 됐죠.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완전 전쟁터 가가지고 총 2발 맞았는데 가슴 쪽 맞고 이 귀 쪽까지 스쳐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타이밍 좋게 사진도 잘 찍혔잖아요. 손조기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초에 트럼프 때문에 채권이 올라간다, 구체금리가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됐던 거고 시장은 무조건 안 좋아지만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면 더 좋아졌지 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종목이 떨어지면은 뭐 무조건 트럼프가 2차 전지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종목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게 다 트럼프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꾸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트럼프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언론에서 그렇게 붙이기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니까. 근데 본인들이 손절한 게 다음 날 또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어렵다?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이미 부가시성은 해소가 됐고 이미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트럼프가 되면 시장이 무너질 거다. 그렇게만 초점 맞추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이미 당선이 될 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당선이 될 거는 거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장점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서 잃지 않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중소형주가 트럼프 트레이드 비상 이 트럼프가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순 재산이 17조 원이 있습니다. 와우. 17조 원이 있고 여기서 3조에서 4조 원 이상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를 비산장으로 산장을 시켜가지고 트럼프 미디어 HB 인베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DJT죠 주가로는. 근데 이 주가 같은 경우가 38% 어제 상승했다가 오늘 시간에요 10%에서 15% 정도가 빠지고 있어요. 프리마켓에서.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하고 이 트럼프 미디어하고 주가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미디어가 수급으로 다 형성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은 한 오후쯤 돼가지고 저는 다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리고 관련주들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들은 이미 없다고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뭐 물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크니까 빠지고 있다. 뭐 이렇게 명분은 잡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얼마든지 그렇게 잡을 수 있지만은 그 부분도 잠시 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김치국이 하는 거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다시 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어디 일각에서는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맞지 않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으니 그 진짜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고 확신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가 대세론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뭐 금리 인하가 또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10%의 보편적 관세라는 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게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전문가님은 이런 금리 인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하자, 금리 인상을 하자, 고금리를 유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 결정은 FOMC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FOMC가. 근데 10%의 보편적 관세 도입.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관세를 도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도입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가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디서 언론에서 나오는 그냥 추측이 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당선을 하자마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가 어느 당이죠? 공화당이죠. 공화당이죠. 네. 그리고 반대편 또 어느 당이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죠. 그러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더라도 트럼프가 정체성에 대해서 재정, 이 한 해의 국방비나 어떤 예산들 있잖아요. 네. 이 예산들을 쓰려면은 공화당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같이 현합을 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금액을 쓰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표결을 좀 해줘야 그게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 민주당도 아무리 대통령이 공화당 쪽에 트럼프가 됐다고 해도 지지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 대통령이 돼서라도 지지율이 계속 높여줘야 돼요. 네. 높여주려면은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행할 수가 있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 네. 10%의 보편적 관세 도입 시 근데 이 관세라는 게
관세 도입이라는 게 사실 미국인들도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죠.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사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관세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관세를 더 도입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말 바꾸기 선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꿔도 사람들이 이제 이해한다는 거야. 아, 저 어허. 사람 너 말 바꿨네? 아우, 그렇게 가겠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지. 남들처럼 아, 저 사람 말 바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이고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뭐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 고금리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임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고금리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국채 금리를 보시면 전문가님이 이 부분을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있었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더라면 국채 금리가 올랐을 텐데 실제로 뭐 간밤에 국채 금리도 소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딱히 그렇게 우려하는 심리는 없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님이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국채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과연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바로 6월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지난달에 지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뭐, 눈 뜨면은 무슨 지표가 또 있고. 아우.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사실 오늘 16일 밤이죠. 오늘 네. 오늘 16일이구나. 네.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엄청 갈지도 빨리 몰랐어요.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벌써 반세기가 지났어요, 이번요. 반세기요? 네. 반세기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반년이 지났다. 농담을 좀 잘 활용하지. 어쨌든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6일 발표가 됩니다. 네. 예전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봐요. 3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3월 달에 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또 3월 달에는 또 금리 인하가 6월 달에 될 가능성이 김치국을 얼마나 마셨습니까? 김치국이 아니고 그거는 완전 김치찌개에다 부대찌개까지 합해서 먹고 토하고 먹는 거죠. 먹고 토하고. 그러고 나서는 6월 달에는 또 그렇게 기대했다가 네. 또 9월 달요. 이제 또 미뤄지고. 이번엔 진짜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요. 진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6월 유가 하락이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유가가 하락이 됐으니까 그만큼 유가를 많이 안 쓴다. 공장들이. 그럼 공장들이 많이 안 돌리고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기업은 많이 안 쓴다는 거죠. 네. 기업은 많이 안 쓰면은 당연히 물건 및 생산도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근원 좋습니다. 지수로. 그렇기 때문에 5월보다는 둔화가 예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주 아나운서는 한 대 신용카드 얼마 쓴다고 했죠? 저요? 뭐 한 100만 원 좀 넘게 그 쓰는 것 정도면 같아요. 많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아기가 생기면은 신용카드가 제가 아기가 한 명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37개월짜리고요. 37개월짜리고 한 대에 세 명이서 사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횡령하는 거 아니면은 네. 뭔가 신용카드가 500만 원 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뭐 뭔가 아기 이상합니다. 아기 한 명 키우는데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의심이 되네.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어쨌든 이 신용카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내가 신용카드 500만 원씩 쓰고 400만 원씩 쓴다고 하면은 네. 이 400에서 500 쓴다고 하면은 레드는 소매 판매가 증가가 되겠구나. 근데 우리 윤진 아나운서는 120만 원 썼던 사람이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은 당연히 둔화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만큼 윤준 아나운서는 돈은 안 쓰게 지갑에서 돈을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많이 둔화가 되고 그만큼 도매 소매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금리 인하로 기대감이 되겠죠. 네, 그쵸?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고금리 우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일정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이 6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뭐 이 베이지북 또한 금리 인하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일 밤에 발표가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또 여러 가지 혼자 상상을 또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트럼프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네. 게임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굳이 지지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이제 아나운서님 저는 제가 만약에 트럼프하고 하면은요 네. 이 TV 토론회에서 네. 이제 바이든에 대해서 네. 뭐 바이든에 대해서 뜯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굳이 근데 트럼프 이 말이 네.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상대방이 스스로 나락으로 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본인이 원인을 제공 안 해도. 어? 그 상대가 바이든이고 그리고 제가 바이든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바이든은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네.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쵸? 뭐 3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3살 차이밖에 합니다. 안 나도 누가 보면 한 20살 차이 나는 느낌이에요. TV 토론에 토론을 보면은. 봤을 때. 토론에 봤을 때는 한 10살 차이라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어허. 그리고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도 많이 하죠. 맞아요. 내 옆에 윤지은 아나운서가 있는데 옆에 우리 윤지은 PD님하고 얘기하기도 좀 그러면은 말실수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바이든이 이번에 지지율이 약해지고 본격적인 건 네. 이 트럼프가 일요일 날 총격 그 총격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네. 바이든의 정책을 부정하기보단 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여기 정말 잘 적으셨어요. 바이든의 정책 부정하기보단 인정하고 추가적인 민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가 생각하고 갖고 온 거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바이든 이미 전 세계는 바이든이 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미 트럼프 쪽으로 네.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고 트럼프가 70%까지 됐다는 거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저께 보면 좀 게임이 끝난 거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뭐 돌발 상황이 있지 않으면은 하지만 지금 시간이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세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 세 달 안에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 역전을 되면은 바이든도 뭐 간단히 서 있다가 진짜 운 좋게 총알을 피해야 하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네. 불가능하고 그리 없다는 거죠. 그게 있어서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이 정책, 신재생, 전기차 이 부분까지 다 감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지난번에 TV 토론 볼 때도 전문가님이 약간 놀라셨던 부분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뭐 자기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그때 그 사우팀 맞습니다. 현대약품. 네, 그 현대약품. 낙태를 합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정면으로 반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인정을 하고 본인이 인정했어요. 갑자기 과거에는 욕하던 그 정책을 네. 이제 낙태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바이든이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존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든이 어이가 없듯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본인의 어떤 지지율에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거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교묘하게 때문에 이용하는 거지. 뭐 말도 뭐 잘 바꾸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여러분들 4년 전, 5년 전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했을 때 그때 트위터가 있었어요. 트럼프에. 트럼프 트위터에 미증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트위터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주가를 올리지도 않은 사람이고 떨어뜨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어떤 정책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 이게 있다 하면은 주가까지 올리면서 트위터에다가 글을 써요. 트럼프는. 그걸로 주가를 올린 게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란이 미사일 쓰지도 않았는데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유가가 엄청 많이 상승할 때였어요. 네. 근데 유가를 떨어져야 미국 경제가 좋아질 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한테 미사일 쐈을 거. 오. 이게 만약에 확인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태평양 부대를 움직일 것.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유가가 다 떨어지고 와. 그런 방식 교묘하게 움직이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를 잘 쓰는 인물이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제 바이든 안 건너도 돼요. 그래요. 이 사람 입장에서 유어 아메리카 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나는 적군도 없습니다. 이제 TV 토론에 나가면 바이든을 정말 존중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든은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V 토론회가 이제 바뀐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신재생이나 전기차.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전기차가 오늘 조정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전기차를 부실까요?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 부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부셔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또 표 받친 그런 지역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미 때문이라도 사실은 전기차 산업을 트럼프가 계속해서 좀 살려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테슬라 선물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4% 넘게 올라가고 있다. 아마 미 장이 열리면 오늘 테슬라 주가가 분명히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장중에 6%까지 상승폭을 확대를 했다가 마무리는 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한 2거래일 정도, 2거래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해서 7월 들어서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는 머스크의 공식적인 발언이 있고 나서 또 이 테슬라 주가가 6%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관련주들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섹터를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테슬라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 관련주 그리고 ESS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 오늘 ESS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이런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ESS는 저번 주에 반영도 됐던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상승이 됐던 거죠. 네. 자율주행도 오늘 오전에 상승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지금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남북경협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남북경협주 중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재건주가 그냥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트럼프 푸틴과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련 대화를 할 것 이미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미 젤렌스키도 이제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젤렌스키도 이미 마음 먹었습니다. 아마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그 토요일날 그 트럼프 그거 봤을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바이든하고 이제 소통 많이 안 해야겠다. 근데 전문가님이 안 그래도 그 토론회 보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 직후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관련된 발언, 이제 종전을 좀 준비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내놨거든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 쪽에는 약간은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어떤 협상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부분을 환호하지는 않습니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트럼프가 이미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틀 전에 바이든이 젤렌스키 푸틴이하고 소개할 때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그때 이미 그때 마음 먹었을 거예요. 젤렌스키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부분은 어쨌든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재임 기간 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네. 이게 자기가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또 지속이 되면 자기한테 불명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푸틴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눈치고요. 네. 트럼프는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 전쟁 종결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왜? 원자재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원자재들이 떨어지면은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부분으로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음료 다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달에 맞벌이 하더라도 그 돈이 예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도 적금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적금도 못하는 상황이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에도 바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뭐 부가세 관임세 해가지고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트럼프로 인해서 CPI든 PPI든 이 두 표가 우크라이나 전쟁만 종결이 된다고 하면 그게 둔화가 되고 나중에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풀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증시에 계속되는 악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런 악재였는데 만약에 이 전쟁 상황이 끝나게 된다면 이 길게 이어졌던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요소들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어제부터 이렇게 좀 반응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재건주 같은 경우는 지수 쪽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왜냐면은 시장이 지금 돈들이 몰릴 데가 없다고 하면은 네. 당분간 재건주도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여기서 좀 인디에프가 없구나. 여러분들 이 재건주에도 인디에프가 들어가거든요. 네. 인디에프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사실 돈전주나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돈전주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지금 17% 정도 올라가고 지금 있습니다. 인디에프가 17% 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남북 경협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기도 와.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 산업을 하거든요. 네. 인디에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인디에프가 어제 상한가를 달성하고 오늘 17% 정도 상승하고는 있지만은 네. 이 갑자기 빨간 장대 양봉을 갖다가 언제 이탈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인디에프가 돈전주인 상황에서 저렇게 올라가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쳐다볼 종목이 아닙니다. 어차피 시세가 빠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된다고 해도 인디에프가 끝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 역시 강하게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디에프라는 종목이 남북 경협 관련주, 즉 트럼프 수혜주이자 또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늘도 17% 급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종목들 동전주이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좀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북한이 동해 바다에다가 네. 미사일 쏘면은 네.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도 이 주가들은 다 빠지게 됩니다. 왜? 남북 경협주니까. 그렇습니다. 남북 경협 이슈는 오히려 이제 북한이 도발 시에나 남북 간의 어떤 긴장감이 고조될 시에는 반대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너무나도 좀 리스크가 큰 테마주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북한에서 막 평양냉면 또 던진다고 하잖아요. 평양냉면. 우리는 쌀 주고 있는데 걔네는 냉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물풍선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만약에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좀 우리 남북 관계에도 개선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상화폐가 또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굉장히 밀어붙이는 이제 그 웬만하면 말입니다. 네. 봉이 김선달들 우리 국내에서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봉이 김선달들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이제 또 암호화폐를 이어갑니다. 2억 5천 갑니다. 네. 그 지금 이미 뭐 9천만 원 넘어섰어요. 지금도 1억 5천 갑니다. 2억 갑니다. 질문에 그거 이해부터 조금 1억 5천 간다. 2억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거 하는 겁니다. 어허. 왜냐하면 트럼프 때문에 또 올라가니까. 네. 한참 그렇게 되면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또 올라간다고 근데 얘기하겠죠. 실제로 진짜 2억 원 가면 어떡해요, 전문가님? 2억 가면 가는 거죠. 가면 가는 거죠. 네. 근데 과거 2억이 얘기했을 때 못 간 사람들, 물린 사람들 어떻게 책임질 거니까, 그 사람들은. 어허. 어떻게 책임질 거니까. 전 재산 다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말 듣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지. 네. 뭐 주가 뭐 과거에 2억 됐다가 또 2억 갔다가 8천만 원 떨어지면은 쏙 들어가고. 이제 봉인 김서다들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자, 그 얘기는 첫 번째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일단은 지금 암호화폐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갈 거하고요. 네. 예전에 이 암호화폐에서 우리기술 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네. 근데 과거에는 이 종목들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게 뭐가 있었다? 비덴트가 있었습니다. 비썸. 비썸에는 비덴트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업비트 쪽에서는 우리기술 투자하고 하나투자증권이 네.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분 서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암호화폐가 7천, 8천만 원 넘었을 때 비덴트가 거의 전지가 됐어. 비덴트라는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죠? 비덴트가 완전히 거의 전지가 됐죠. 네. 왜? 아무리 암호화폐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네. 거래소 문제 때문에 빠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업비트 쪽으로 다 몰려 있고 여기에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투자증권이고요. 네. 아마 지금쯤 4달 전에 뭐 암호화폐 뭐 1억 넘었을 때 네. 그때 산 사람들 지금 한 5달이 됐구나. 5달 전에 암호화폐 산 사람들 지금쯤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을 겁니다. 네. 웬만하면 수익 금액일 때 정리하시고요. 트럼프 쪽은 비트코인 쪽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 참석하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게임주, 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게임주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하죠? NFT인가요? NFT.
NFT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게임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네오위즈 오. 게임주가 뭐 암호화폐가 올라간다고 해서 네오위즈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저는 사실 네. 제일 중요한 건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네, 하나투자증권이 대전주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하고 우리기술투자는 지수 쪽을 참고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창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1억 원을 돌파했던 게 벌써 5개월 전이 됐네요.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서도 뭐 이렇게 뭐 코인 투자한다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벌써 물려 있은 지가 5개월이 지났어요.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물려 있었던 분들이라면 탈출이 가능하시겠지만 뭐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 손이 빠르고 뭐 재빠르게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진짜 암호화폐 정말 존중하기는 하거든요. 네. 24시간 동안 솔직히 볼 자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사실 24시간 동안 볼 자신 원래 버핏이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삶의 책임이다. 근데 그 삶은 돈이 많잖아.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네. 그게 어역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트럼프의 수혜 섹터가 바로 또 방산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방산 관련 기업들은 아마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은데 방산 관련 기업들 중에는 전문가님이 최근에 이 코츠테크놀로지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었고 어제 또 올라가는구만. 어제 또 무슨 종목 하나 말씀하셨죠?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NIGNS와. LIG 넥스원. 근데 이런 종목들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도 같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죠? 지금도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네. 지금 방산 쪽으로 네.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건 담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토루, 음. 히토루하고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규제 네. 이 두 가지 섹터도 다음 섹터에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히토루 관련주하고 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주들이 트럼프가 다음으로 중국을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공약이 또 나올 거예요. 선거 공약이 나오면은 그때 중국 반도체 규제하고 히토루 중에서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유니언 머터리아, 동구 INS. 그다음에 중국 반도체 규제에는 미래산업, 피레리스 네. 이 두 가지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금은 방산 관련주라든지 남북 경협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트럼프 관련주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마 한 9월 달쯤부터는 히토류 관련주들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똑같은 의견 말씀드렸고 중국 반도체 규제 관련주들 중에서도 미래산업과 피델릭스라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움직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뭐 트럼프가 엮이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어쨌든 트럼프가 원전 산업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오늘 사실 약간 아쉬운 부분이 원전 관련주들이 좀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긴 있는데 바로 내일 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뭐 서서히 이제 차익이 되는 거지. 벌써부터 빠지나요? 벌써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근거에 올라갔는데 이미 이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내일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더 빠지나요? 순간 다 빠질 수가 있죠. 그래요? 왜냐면은 뭐 순간 급발작했다가 상승했다가 믿고 기다리고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빠질 거하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늘 똑같이 가던 애들만 갈 수가 없죠. 시장엔 다른 쪽으로 수급이 분산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오픈 AI 2027년부터 원전 에너지와 AI 구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AI와 구동해가지고 이제까지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요.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향후 기술주들이 상승하면 빠질 종목들이 이런 좀 AI 쪽으로 연관된 종목들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전주들은 저는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쪽에서 지금 체르노빌 이후 폐쇄한 원전은 34년 만에 재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사실 체르노빌 이후에 원전을 계속 추진한 기업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계속 실패됐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은 이 중에서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전산업이 최근에 많이 조정됐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올라간 만큼 한전산업이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전산업을 옛날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이든 아니면 매수가 부분이 있으시든 이 부분에 따라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원전 관련주들이 같은 이슈로 인해서 많이 올라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수익 중이시라면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저는 원전 관련주에 관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가져왔는데 전문가님은 이 AI 관련한 모멘텀,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어떤 전력 수요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울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탈리아 원전이 뭐 34년 만에 재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추진 중일 뿐이지 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원전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자리라는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날 꼭 상관없어. 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 이제 전문가님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지 않도록 저희는 최대한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저희가 다양한 네네. 교육 자료들을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방송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저희가 말이 이렇게 많은데도 방송 시간이 항상 짧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들이 여러분들께 합치면 저 시장 바닥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자료들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에서 함께 참여를 하시면 더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전문가님이 뭐 11시까지 뭐 계속 브리핑을 해주셨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그 미정씨 보다가요. 괜히 그 테슬라 주가만 보고 있다가 오늘 2차전 지수로 다 조정돼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완전 망신 얻었습니다. 그래요. 어제 테슬라 그렇게 주가 상승해가지고 오늘 2차전 지수 다 상승할 줄 알았더니만 2차전 지가 지금 완전히 무슨 장마가 온 것 같아요. 장마가 와가지고 빠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왔으니까 이제까지 사온 나이 얼만데 제가 2차 전지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부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어제 준비한 자료예요. 이 네네네. 페이지가. 근데 이게 이슈로 인해서 지금 알파벳 주가가 간밤에 올랐거든요. 네, 어제 말씀을 맞아요.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 그 시간에 우리가 부족했었지. 어제. 전문가님 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전해드렸잖아요. 이거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구글의 알파벳이 미국의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위즈를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무려 3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알파벳이 이제껏 인수했던 거래 중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저는 사실 이 사이버 보안주가 이번에 인수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가 띄운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 이 우리나라가 해킹이 엄청 많이 돈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KT 쪽에서 무슨 뭐 이 해킹 팀은 정말로 TF 팀을 구축을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래서 언론이 좀 떠들썩하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센즈랩, 그다음에 모니터랩, 그다음에 여기서 야운 시큐하고 드림 시큐어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일 크게 예전에는 3년 전만 해도 드림 시큐리티가 대장주였어요. 3년 전. 네, 3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이제 야온 시큐어, 그다음에 케인사인, 센즈랩이 계속 치고 올라가죠. 오.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하고 케인사인 네.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 우리 위쪽에 제 동갑자리 한 명이 거기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네. 국가 위쪽에 남쪽이죠. 네. 그 남쪽에서도 계속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킹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 네. 따라서 사이버 보안 쪽은 더더욱 투자를 증가시키겠다. 오. 해가지고 이 보안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고 지금은 비록 이제 굴구 쪽에서 인수 거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인해 가지고 이 멀티플 쪽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주가 멀티플로 일단은 주가가 상승이 단 거고 네. 이제 추가적인 재료로 섹터들이 상승이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모든 종목을 사는 건 안 되겠죠. 네. 모든 종목을 사려면은 비중 1%씩 사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네. 절대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는 센즈앱. 그다음에
예전에 케인사인도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음. 근데 케인사인은 약간 좀 요즘 많이 좀 비틀어졌어요. 비틀어졌다. 좀, 많이 비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 모니터랩 네. 이 두 가지 쪽으로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이제 구글이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고 하는 이슈에 구글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앞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가지 섹터를 설명을 드리지만 그중에서 진짜 앞으로 더 잘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섹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센즈랩과 모니터랩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최근에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태양광 관련주가 애매한 게 또 하필이면 트럼프랑 또 반대되는 곳에 엮여 있어가지고 그치. 이게 올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리 인하 수혜는 된다는데 트럼프가 또 신재생에 부정적이라서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태양광 관련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사실 이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나운서님이 트럼프예요. 네. 내가 바이든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태양광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미 아나운서님이 트럼프 역하잖아요. 네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이미 어차피 내가 게임 이겼는데. 이미 내가 이기고 있는데. 이미 내가 이겼는데 이걸 포옹해 주자. 어차피 여기에 대해서 재정이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이 재정에 대해서 포옹해 주자. 네. 그리고 중국이 이 태양광 모듈 이게 맞습니다. 모듈이잖아요.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는 이것도 이 사람이 또 사업가 마인드가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잘 활용하겠죠. 그러면 내가 트럼프 역할을 할 테니까 네. 아나운서님 바이든 역할 한번 해보세요. 바뀌었어요? 네네. 네. 저 태양광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지. 네. 머릿속으로는 이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미 지지율은 내가 올라왔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선거도 내가 내 정책으로 포섭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겠지. 그럼 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대신 이 친환경에 따라서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더 살펴보고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트럼프 씨 원래는 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전통 에너지를 더 선호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시죠? 시대가 변하면은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그렇다면 거죠. 제가 이제껏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 좀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과거 제가 맡았으면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겁니다. 아마. 과거 네. 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하신 그 정책을 제가 과거 맡았다고 하면은 네. 이미 남들이 5년 갈 걸로 미국은 30년을 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전지하고 태양광 부분에 따라 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이 5년 동안 후퇴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칠 겁니다. 아마. 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정말?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정치하셔도 되겠어요. 정치해봤자 뭐합니까?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곤충도 안 떨어질 텐데 뭐 정치입니까? 근데 네.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네. 트럼프가 그런 방식으로 치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바이든이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이 정책을 했으니까 이게 미국이 후퇴가 된 거고 네. 내가 정책이 됐었으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반대치면은 이 주가들은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가끔씩 이렇게 혼자서 상상력을 발휘를 하시고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시는데 가끔씩 그게 또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금지가 다 맞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에 있을 뿐더러 트럼프가 이제 약간의 태세 전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 일단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트럼프가 어떤 발언들을 할지는 기다려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다시 좀 커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뭐 블랙록이 중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관련주들, 증권주들 이런 종목들 전문가님 사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네요. 주급을 다 뺏어가니까요. 밸류업 관련주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왜냐면 밸류업 쪽으로 올라가면 코스피 쪽으로 솔직히 금융하고 증권이 난 진짜 이게 우리 정부 정말
코디아 디스카운트가 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건가? 사실 금융권하고 증권이 뭐 저 종목들 솔직히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금융주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쟤네들이 달러를 벌어오나요?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달러를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쟤네들 현금이 부족한가요? 부족하지도 않잖아요. 현금도 많아요. 현금도 많아요. 그럼 세 번째는 쟤네들이 지금 주가가 현상가하고 PBR하고 틀리다고 해서 그걸 밸류업으로 정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도 많이 없는 그런 기업들만 선정해서 밸류업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이게 주가 조작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밸류업 쪽으로 하면은 밸류업이라고 해봤자 금융증권이잖아.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해당 선정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종목이 올라가면 그거는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밸류업 정부에서 직접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밸류업을 얘기했으면 본인들이 주가 조작 안 했다고 하면 모든 중소형주들이 다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이것만 올라가잖아요. 어허. 그렇죠. 이것만 올라가면 당연히 코스피가 과거에 금리 인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투시만 올라갔는데 네. 이게 다 어디 있습니까? 얘네가 어디 있어요? 코스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그냥 주가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그냥 완전히 코스닥이 돼버렸죠. 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무슨 코스피만 집중하고 어느 한 당에선 금투세 부분 또 어느 한쪽에서는 밸류업 그냥 가만히 증시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뭐 금투세에 대한 이야기, 그 밸류업에 얘기하다 대한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어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우리 투심 회복에는 더 좋다라는 전문가님 의견이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오늘 앞으로 한 50분 한 시간이 더 이어집니다만 지금 일부 방송은 5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시청자 게시판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은 계속해서 열어드릴 테니까요.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통도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종목명이나 가격 전략도 역시나 게시판 통해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는데 자, 건설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는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한번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MSCI 지수가 이제 8월에 조정이 됩니다만 정기 종목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펀드들이 바로 이 MSCI 지수를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지수인데 기존의 우리 종목들 중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근에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만 갑자기 또 올라간 만큼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뭐 LIG 넥스원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네요. NIG 넥스원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너무 높아서 단점인 것뿐이고. 그래요. 근데 NIG 넥스원은 여기서 제가 마음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NIG 넥스원입니다. NIG 넥스원하고 현대요템입니다. 오, 그래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 꼬무이라면? 네? 꼬무이입니까? 꼬물이 불닭볶음면. 아, 불닭볶음면이구나. 네. 꼬무이면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인해 가지고 삼양식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재정적으로나 안전적으로 좀 리스크 현실로 갈 수 있는 거는 NIG 넥슨하고 현대요템이 MSCI에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저임금 여기 1만 원 시대. 아, 너무 비싸다. 이러니까 우리 가게 사장님도 비쌀 수밖에 없는 거지. 저는 좋은데요? 왜 좋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최저임금 한 5천 원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3천 몇백 원 받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좋습니까? 이 최저임금이 많으면은 네. 젊은 사람들 많이 좋죠. 근데 요즘 MZ 세대들이 네. 조금밖에 안 받고 이렇게 일 많이 받는데도 일 안 한대요. 아, 그 사람들 10년 전으로 돌아갔었으면은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는 꼰대 다 되셨네요. 아이씨. 네, 이 최저임금 인상 관련주들이 또 있다고 해요. 임금 인상 관련주들이 이 중에서는 유진 로봇.
유진 로봇이 좀 많이 되고요.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네,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로봇 쪽이 그리고 이쪽이 전자 IT 쪽이잖아요. 네. IT 쪽이니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는 게 맞다. 그 네.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더 얘기할 게 많습니다. 하이에나, 동해가스 관련주, 1차 맞아요. 전지, 그다음에 TCC 세트 이 모든 부분은 제가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늘 1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오늘 2부에서 또 전문가님이 비밀 정보들을 많이 발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12시 방송도 꼭 본방 사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봬요.